2024년 12월 한국의 겨울은 혼란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렸다. 이곳은 서울 삼청동. 삼청동길 어느 한 골목에 들어서면 아주 오래된 재즈바가 하나 나온다. 또 이제 6.25 겪으신 그 세대. 실감 나겠어요? 실감 안 나요. 그니까요. 나는 그 5.16 때 그 계엄령이라는 거, 내가 그때는 국민학교라는 때인데, 그 후로 계엄령이 몇 번 있었는데, 계엄령도 수없이 봤죠. 여기는 이제 더구나 청와대 시절에는 말도 못했어요. 주말에는 문 닫았어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 속 나를 찾는 이야기 프리오션. 이번 영상은 재즈바를 운영하는 선생님 이야기다. 이번 계엄령을 포함한 여러 정치적 사건, 코로나, 수많은 굴곡의 시대 속 예전 모습 그대로의 공간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 여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손님으로 왔었죠. 네. 내가 2005년도부터 인수해가지고. 아, 2005년부터 계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 내 양력에 20년 됐다고 그랬죠. 내가 맡아서 한 지. 20년. 1997년에 처음 문을 연 이곳을 인수하여 20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 그때 내 나이가 이제 1997이니까 47살 때네요. 47살. 나는 뭐 이렇게 뭘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질 않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20년, 30년 된 거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첫 직장 분들 50년이 지났는데도 이번 수요일 날 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리가 하나둘 차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도 몸을 움직여 손님을 맞아주신다.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다 감당하세요? 요새도 1시간 정도는 내려와서 이렇게 주문 받고 하는 건 해줘요. 손님 없을 때 마누라하고 둘이 있으면 싸움이나 하시는 일을 안 무서워요. 뭐 생각났다면 그걸 저질러버리지. 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금 제일 무서우신 거는 마누라.
커플 분이신가요? 네, 월요일이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는지. 저는 쉬는 날이어가지고 아. 연차가 연차고 쉬는 날 오늘 평일에 또 노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잖아요. 주말에는 또 네. 여기가 엄청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면 평일에 와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한 번쯤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전 지방에 있었거든요. 지방에 있다 서울에 이제 올해 올라왔는데 원래는 어디 계셨어요? 원래는 대구에 있었어요. 대구? 네, 대구 사람이었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 곳이 공간이 많진 않잖아요. 그쵸. 지방에 더군다나 없고 맞아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이제 좀 많이 즐겨보자 해가지고 오게. 그리고 연말에 너무 좋네요. 연말 어. 분위기 저장 옛날부터 해놨었는데 그래요? 몇 년 전부터 해놨는데 타이밍이 계속 안 맞아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이 두 사람은 6년차 커플이라고 했다. 취향이 잘 맞고 할 얘기가 항상 많아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강한 면목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저녁 8시가 되자 공연도 시작됐다. 이 팀들도 여기서 10년 이상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드럼 파트가 올 텐데 그분이 여기서 10년 넘게 해요. 나머지 분들도 다 거의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저희들에게 나름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나름 요만큼의 역사, 스토리를 갖고 있는 클럽이 많지 않아요. 오랫동안 연주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말하지 않아도 나름 알게 되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을 봐도 연주자들도 나름의 어떤 일주일을 보내고 여기 왔을지에 대해서 연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나름 이렇게 촬영하는 또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때 그 자유로움은 초반에는 못 느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참 뭐라고 연주를 하는데 옷을 하나 입었다고 쳤을 때 그 옷 하나 입었다고 연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더 긴장되고 하는 건 있어요. 근데 또 노래가 후반 갈수록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걸 또 느껴서 이 친구들이 또 나름 또 신경 썼던 것들이 없어졌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 안에서 오는 또 나름의 카타르시스가 있긴 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 즐거움이 학생 때나 이렇게 일 때는 내가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걸 했는데 나이를 한 사람 먹다 보면 그게 어느 부분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막 오늘 연주 하나 틀렸다고 막 죽을 일도 아니고 너무 괴로워할 일도 아니고 그냥 이런 공간이 쥐어지는 거 보고 연주자들하고 나름의 연주를 갖는 그 과정, 그 시간 안에가 되게 행복한 모습이고 시간인 것 같아요. 감정은 거짓이 없다. 시간이 갈수록 연주가 편안하게 들린 건 여기 있는 모두가 느꼈던 것이었다.
바란 삶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오늘 네. 그 내가 얘기하던 거기에서 만든 개간지에 개... 표지 그림도 10년째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그린 그림책을 보여주셨는데 6.25 전쟁 피난 당시 뻥튀기 소리에 놀라 어머님 손을 놓쳐 고아가 될 뻔했던 실화를 담은 책. 바보 같은 삶이라고 말하며 본인을 민달팽이에 빗대어 그린 책. 아픈 친구분을 위해 30년 만에 다시 만든 책들이 있었다. 그 책은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그 내 친구 아픈 친구한테 도움이 돼요. 최초의 만남을 그 친구 글에 내가 그림을 그린 걸로 인연이 돼가지고 친구가 된 거예요. 활동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고. 그러면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 조각 작품을 만드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 그 재즈바도 어떻게 보면 다 예술 문화잖아요. 나는 다 예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아, 그래요? 일상이고 그냥 작품이다라고 나는 얘기 안 해요. 작업이다. 난 한 번도 작가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그게 일이 좋아서 하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아티스트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는 난 싫어요.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왜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뭐 죽을 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누가 이어받아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어받을 사람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생기면 좋겠죠. 근데 안 생기면 내 손으로 이걸 없애버려야죠. 그렇다고 누가 더 많이 붙여가지고 인수할 넘길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셨던 네. 거죠. 내가 잘 알잖아요. 돈 벌 생각으로 이걸 한다면 못해요. 그래서 내가 사탕 발림으로 야, 너 이거 하면 돈 번다고. 그래서 넘기고 싶은 애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계속 유지해 오셨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냥 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그래도 함께한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다른 작업을 많이 이제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요?